그런데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을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는 친명과 민주당 빼고는 이런 기류도 있습니다. 탄핵 반대파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인데요. 빅텐트. 여기에는 추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한덕수 대행뿐만 아니라 이준석 의원, 이낙연 전 대표 등등도 포함이 됩니다. 절박한 문제죠. 국민들이 지금 간의 직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 쏠려 있어요. 그래서 반 이재명 빅텐트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반 이재명 세력들도 같이 해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번처럼 다 나와가지고 조금씩 다 나눠 먹으면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가 그냥 쉽게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후보 쪽에서 우리하고 같이 단일화를 하자는 제안을 지난주에 이미 했고요. 단 1%, 2%에서 승부가 갈릴 수도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범보수 후보 또는 반명연대라고 하는 그랜드 텐트를 만들어서 선거에 임해야 된다. 박수영 의원은 아예 빅텐트가 아니라 그랜드 텐트, 더 큰 개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 얘기까지 오늘 정치 시그널을 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화면이 준비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한덕수 대행을 일단 상수로 두더라도 이준석,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에는 불참하겠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범보수도 아니라 혹은 제3지대 유승민 전 의원 포함해서 이낙연 전 대표,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안 나가겠다는 김부겸 전 총리, 또 김두관 전 의원 여기까지 다 합쳐서 이재명 빼고 다 뭉치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2017년도에 기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 2017년도에 어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런데 사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후보가 합쳤으면 그러면 훨씬 더 득표율이 높았다고요. 예. 그다음에 그때 이제 유승민 후보 한 7%가량 얻었는데 유승민 후보를 빼고 홍준표, 안철수만 단일화 됐었어도 오히려 두 분 중에 한 명이 대통령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아쉽게 낙선을 갖다 했지만 저는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그때 2022년과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빅텐트가 쳐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지난번과 달리 이재명 후보는 그 정도 득표율로 충분히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생각되는 아주 거의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빅텐트를 넘어서서 그랜드 텐트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이제 여당의 고민과 여당의 능력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이 사람들은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1위를 해서 최종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다른 연대까지 다 본인 중심으로 가능하다 이런 취지겠죠. 반명 텐트를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경우도 힘을 합쳐야 된다.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 말씀은 첨언을 하자면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보수 진영이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다 나눠서 대선을 벌였으니까 결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승리, 보수 진영 참패. 반면에 바로 직전 대선, 2022년 대선에서는 보수 진영의 빅텐트를 쳐서 선거를 치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이 사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제가 좀 궁금한 건 탄핵 반대파 중심으로 빅텐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중심으로 텐트를 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빅텐트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기착되지 않습니까? 말은 좋죠. 다 합하자는 말은 좋지만 그러나 다 합한다고 해서 이 빅텐트는 산수가 아닙니다. 즉 지난 2017년 대선 자꾸 사례를 드시는데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나머지 표가 다 합해서 그러면 다 이쪽 반 이재명 표다? 저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아마 또 이재명 대표 쪽으로 넘어가는 당시에 문재인 이 전 대통령 표로 넘어가는 표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산수로서 합한다고 해서 그게 커지는가? 또 선거판이라는 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봐요. 예. 더군다나 지금 이 경선에 집중해야 될 지금 후보들이 자꾸 이제 경선보다는 빅텐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선거를 경선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선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나름대로의 경선을 통해서 일단 후보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가 중심으로 해서 뭔가 다른 후보들과 함께 뭔가 어떤 정권을 함께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예. 지금 경선도 시작되기 전에 결국은 반탄 후보들끼리 자기들끼리 빅텐트 시작을 하면 거기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 보고 결국은 이 이야기는 나중에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온 후보가 어떤 성향의 후보인지 예.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저는 결정이 나리라 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경선도 이재명 전 대표로 거의 뭐 굳어지는 거니까 경선자 흥행이 떨어진 거 아니냐. 국민의힘도 애초에는 꽤 재밌을 것 같다는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오세훈, 유승민 두 사람이 일단 대선 불출마하고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그런 흥미들이 떨어지니까 이런 여러 시나리오와 상상력들이 발휘되는 것 같은 이도학 의원님. 근데 아예 박수영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측으로부터 연락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실이 아닌 걸 박수영 의원이 얘기했다고 보는 예, 거예요? 사실이 아닐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건 다시 확인해 봐야 될 문제지만 이 근저에는 자신들이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예정돼 있는 거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를 써보자, 저 수를 써보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안 통할 거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 주체 세력 아닙니까? 1호 당원이 지금 엄청난 내란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어요. 출당도 못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하자는 대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달이 났고 나라 자체가 완전히 독재 국가로 망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를 내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어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그와 함께 같이 국정을 이끌었던 한덕수 총리를 이 카드로 딱 내세우자마자 예. 어떤 심리적 상태가 드냐면 기존에 있는 후보들은 뭘로 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후보들. 그러니까 흔한 말로 오징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후보자들도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되면 오징어라니요.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예. 되면 하나만한 대선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반 이재명 연대로 얼마만큼 모을 수 있냐 이게 아니고요. 예. 실제로 이 계엄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역사적 사과, 국민들한테 사과 이걸 했을 때 그 다음 수가 나오는 것이지 저런 판에 누가 과연 들어가겠습니까? 아마 빅텐트는커녕 스몰 텐트도 아예 텐트 기둥조차 세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요게 만약에 소설이라고 하면 흥행이 참패해서 내일 모레 바로 들어가게 될 그런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도학 의원의 논평은 언제든 존중하되 다만 뭐 독재 국가로 망할 뻔했다라는 것보다는 뭐 제 순화로 뭐 계엄을 선포하면서 여러 위험에 처했다는 정도로 제가 뭐 주관적 평가지만 순화를 좀 하겠습니다. 이 빅텐트. 근데 실제로요, 그 오늘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빅텐트 말고 한덕수 자출론에 비판을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른바 한덕수 자출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몇몇 의원들이 이건 어떠냐라고 하면서 바람잡고 있는 거잖아요. 거칠게 비유하자면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거잖아요.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특정인들을 지지를 한번 몰아줘보자. 김문수 전 장관을 띄울 때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김문수 장관은 안 되고 또 다른 분이고 이런 건가요? 무슨 뭐 청기 백기 원력 이런 게임 같아 보여요. 저 과정은 패배주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는 기득권 연명이 아니라 국민의 승리를 향해 갈 때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본격적인 경선을 앞두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빅텐트 자체에 한동훈 전 대표는 빅텐트 자체도 뭐 크게 동의하지 않지만 빅텐트를 빼고라도 일단 이 4명의 후보들은 이른바
일각에서 제기하고 띄어올리고 있는 한덕수 차치론에 대해서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거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잠시만요. 앞서 저희가 소화했던 주제 관련해서 또 다른 속보 하나가 정확히는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대로 김문수 전 장관과도 만나는데 내일 오전에 나경원 의원을 만납니다. 여러 정책들을 공유하겠다. 내용 또 있나요? 나경원 의원 지금 대선에 이기려면 서울에 승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여러 정책을 공유할 거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오세훈 시장이 김문수 전 장관도 만난다는 예정이 내일이고 시간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나경원 의원도 만난다. 글쎄요. 이게 정책적 연대 혹은 오 시장이 나경원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는 거냐 아니냐. 이건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까? 다 만날 겁니다.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약자 동행이라든지 본인이 추진했던 그 중요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정책들을 다른 후보들이 뭔가 이제 같이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지금 이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떤 오심을 잡기 위해서 많은 후보들이 다들 만나고 이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 시장은 그 국민의힘 경선에 나간 후보들이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마 마지막 후보가 되면 결정되면 예. 그분에 대한 어떤 지지율을 결정할 것이지 섣불리 경선 과정에 참여하거나 또 지지하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오 시장 스타일상 없지 않겠는가 싶어요. 예. 결국 중요한 것은 오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틀 속에서 여기서 결정된 후보가 자신이 주장했던 그동안의 정책들을 뭔가 승계받고 이어받는 이러한 모양새를 원하지 경선 후보가 어떤 면에서 자신과 함께 연대해서 이 판을 움직이겠다는 거 아마 그거는 오 시장 스타일상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사람 만나고 오전 11시 20분이라는데 알려지기로는 또 김문수 전 장관도 회동을 오 시장이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오늘 다음 주 화요일이면 4명으로 추려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판에 오 시장과의 여러 가지 누굴 만나는지도 변수 아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빅텐트 혹은 한덕수 차출론의 실체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